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문학 뇌과학 세미나 19번째 문학에 관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뇌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19번째 문학의 적용, 아주 중요한 섹션이 되겠습니다. 문학의 적용은 아마 한 10회 넘어서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학의 적용을 갖다가 하는 것이 참으로 저로서는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학 이론을 발표하고 할 때마다 듣긴 들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뉴로사이언스에서 특별히 의식기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문학의 이론을 갖다가 적용하고 응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상당히 저로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문학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뇌의 해부학과 뇌의 심리학적인 것을, 마음적인 것을 잠깐만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해부학을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은 그래도 문학에 관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첫째, 뇌를 보면은 뇌는 전체가 대뇌로 되어 있습니다. 대뇌는 넷으로 나눕니다. 앞에 있는 전두엽, 그리고 위에 있는 두정엽, 그리고 뒤에 있는 후두엽, 그리고 이 부분에 측두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은 운동회라고 합니다. 모터 콜텍스랍니다. 운동회 뇌. 그리고 뒤에 있는 두정엽과 후두엽, 측두엽은 감각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과 감각은 다른 건 아시죠? 감각은 운동이 모든 일을 하는 executive, 행정부나 마찬가지고 이 뒤에 있는 것은 provide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이 전두엽에서 합니다. 전두엽 가운데서 특별히 전전두엽에서 합니다. 전전두엽 가운데서 특별히 순수 인지 기능에서 주로 합니다. 우선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기억이나 개념 같은 것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항상 이 감각에 대해 가서 저장을 시킵니다. 저장을 시키되 이 시각적인 것은 후두엽, 청각적인 것은 측두엽, 그리고 두정엽은 촉각적인 것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각각 흩어진 장소에서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안에서 저장이 될 때 마치 파일로다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십시오. 앞에 전두엽은 executive, 행정부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또 하는 것을 하지만은 저장하는 것은 감각의 뇌다 하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전두엽은 운동의 뇌다. 근데 전두엽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요 앞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부르고 요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 전두엽이 전체가 되지만은 인간만큼은 전전두엽으로 앞을 나눕니다. 그 전전두엽을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순수한 전전두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전두엽인데 이거를 특별히 이 부분을 대상피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변연계에 속하는 전두엽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요 전체를 다 전전두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은 순수한 전전두엽과 또 이렇게 변연계에 해당되는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순수한 전전두엽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글을 쓰고 문장을 만들고 이와 같은 이성적인 일을 인지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 여기고 요 전전두엽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아래에 있는 감성에 대해서 올라오는 감성, 그 감성은 감정과 욕망, 욕구, 그리고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 부분에서 전전두엽이죠. 이것을 특별히 저는 정서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는 전전두엽 충동 억제, 감정 억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성의 뇌에서 인지기능의 뇌, 여기서 내려오는 그 인지기능과 감성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감성을 제거시키고 해제시키고 오래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정서가 만들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이 대뇌 하부의 뇌, 감성의 뇌, 감정의 뇌, 여기에는 DNA로 된 무의식격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은 전두엽 여기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다음부터 부지런히 기억을 만들고 기억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시냅스가 늘어나면서 기억이 많이 생깁니다. 기억이 생기고 그리고 감정이 올라온 것을 인지기능이 억제하면서 정서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서기능도 인지기능, 이성처럼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정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성의 뇌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성이란 말과 인지란 말을 거의 하나로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지기능이 하는 일이 대부분이니까. 그 가운데 전두엽 남아있는 이 부분은 운동의 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뭘 하는가 하면 이 인지기능과 정서기능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실행을 하는 행동기관입니다.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말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근육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처럼 전두엽의 엑세큐티브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전두엽의 순수한 인지기능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칸트의 뇌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순수한 인지를 주장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진선미를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칸트의 뇌로 붙였고 이 정서의 뇌는 역시 정서의 뇌라고 하는 것은 전전두엽의 한 기능이지만은 따로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부분을 플라톤의 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관념, 양심관념을 많이 취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 이 변형계로서 이분은 정서 B가 되는데 여기는 주로 사랑이라든지 문학 같은 거, 애정 같은 거 이런 문학적인 것이 많이 있는 문화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실 때 특별히 여기 편도체가 있고 해마가 있는데 해마는 인지기능에 속한다고 그랬고 편도체는 감성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편도체는 무의식 기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것은 의식 기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 기억은 대뇌 피질에 있다. 그리고 구피질에도 서로 합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갖다 반복이 되겠지만은 심리적으로 이것과 겸비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박적으로 변연계라고 있는 이 부분을 잃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서의 뇌다. 정서의 뇌는 인지기능에 해당되는데 전전두엽이다. 전전두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전전두엽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주 편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전전두엽의 하나 첫 부분을 인지기능의 뇌 그리고 전전두엽의 이 다른 부분은 같은 인지기능이지만은 충동 억제를 해서 정서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 전체가 이송해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지기능과 운동기능과 기억 형성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이 인지기능을 구체에 따지면은 순수한 인지기능과 정서기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은 인지기능, 순수한 인지기능,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을 만들고 그리고 에델만의 생각하는 거, 또 유추하고 추론하는 거, 여기서 처음에 만들어낸 것이 개념까지가 일체격이라는데 추론하는 과정, 그리고 상상하는 것도 이 안에서 하게 됩니다. 상상하는 것도 그 다음에 유추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저장하는 것은 감각의 뇌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꺼내 쓰고 비교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작업 기억. 그것이 인지 기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뇌를 나눌 때 앞에 있는 인지 기능에 하나 중요한 것이 순수한 인지 기능. 이것만 떼가지고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인지 기능 가운데 이 정서를 다루는 이 부분을 하나로 합쳐도 해도 되지만 따로 떼가지고 정서의 뇌라고 독립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감성의 뇌가 되겠고, 감성의 뇌는 편도체를 포함한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뇌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갑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보신 것이 지금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 앞에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전두엽이 이렇게 된 것이다. 변연계지만 전두엽으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전전두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전두엽의 활성화할 때 이 전체를 말합니다. 전전두엽의 활성화. 특별히 이 부분의 활성화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성이 올라오면은 인지기능의 순수 인지기능에서 충동 억제, 감정 억제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감성의 뇌와 인지기능의 뇌가 한바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 감성은 후퇴에 내려가게 되고, 그러나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감성이 올라와서는 인지능과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소위 말하는 정서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서라는 것은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억이나 개념도 저장이 되겠죠. 태어날 때는 무수히 많은 무의식격이 있지만은 의식격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태어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의식기억과 정서는 계속 쌓고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다음 단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문학에 관한 이론이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제가 문학에 관한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정서나 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려서 문자로 나타내는 예술 및 그 작품,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따위 이런 작품이라고 한글 사전은 정의합니다. 작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진실의 말이 나왔습니다.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언어예술로서 인생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창조의 세계이다. 문학의 중심은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역사적, 지리적, 도덕적 선악으로 얽힌 인간과의 입체적, 내면적 투시도이다. 위의 정의를 마음적,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다음과 같으면 이해하고 나면 문학은 저절로 이해가 된다. 이성에 대해서 형성된 기억과 범주화된 개념, 그리고 상상을 예술적인 언어, 말과 글로 표현하면 문학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1차 의식과 2차 의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문학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뇌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에 있는 감각이나 사물, 대상 이것이 들어오면은 어디로 들어가면 감각의 뇌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감각의 뇌로 들어오면 해마를 거쳐가지고 전전두엽으로 가서 전전두엽에서 기억이 판단이 되고
이게 무엇이라는 것이 판단된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저장을 시키는데 감각에 대해 저장을 시킨다.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면 반복돼 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개념이 만들어진다. 큰 개념이 만들어진다. 개념이 만들어지는 때까지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1차 의식이라 했고 1차 의식은 인간과 동물이 다 있다. 지금부터는 동물은 잃어버리시기 바라고 인간의 뇌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기억과 개념이 우리 뇌 속에서 있는 모든 기억, 개념 그리고 상상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80%가 됩니다. 나머지 20%가 2차 기억, 이것이 1차 기억이고 2차 기억이다. 이 전부 다 이것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 인지기능, 순수 인지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순수 인지기능에서 이와 같은 액션을 하고 액션이 된 것을 어디 저장시키냐? 감각의 뇌에 저장시키는 겁니다. 감각의 뇌에다. 이렇게 감각의 뇌에다 저장을 시킨 것을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해 나올 때 그걸 비로소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1차 의식 개념까지 여기에서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요것도 문학이 됩니다. 이것도 문학이 되고 여러 가지 되고 그리고 진짜 문학은 이 2차 의식 개념이라고 하는 것 개념이라는 것 여기가 말씀대로 참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순수함 이와 같은 것을 또 대상 또 관념 이디움 이걸 갖다 전부 다 개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까지만 있는 것이 1차 기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2차 기억입니다. 이렇게 개념과 상상 창의로 인한 것을 문학적으로 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이 이것이 말하면 시간에 관한 개념이다. 말을 통해서 글을 써서 내려올 때 에피소딕 메모리 일화 기억으로 만들 때 이때 의미 기억으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글로 써낸 것이 말로 나온 것이 이것이 문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뉴로 신경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인지기능에서 일을 할 때 순수 인지기능이죠. 아까 순수 인지기능에서 일을 할 때 순수 인지기능 두 번째 정서기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감성의 뇌 이것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항상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 결정할 때 작동을 합니다. 특별히 감성이 올라와서 작동하는 경우를 이것이 서정적이라든지 감성적인 게 되고 또 여기 감성과 이성이 만들어져 있는 정서가 여기에서 같이 작동을 할 때는 좀 더 고급화된 그런 개념과 말이 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것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드린 의식과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 부분 이것은 인지기능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인지기능에서.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은 감각에 대해 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때 1차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은 소위 말해서 공간에서 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에서 풀이라고 하는데 1차 의식은 공간에 관계됩니다. 공간. 동물은 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인간은 공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공간은 투정엽 5번 브로드만 에어리아 5번에서 공간을 취급을 합니다. 그 공간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안에서 기억으로 들어온 것을 갖다가 기억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서? 추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추측이란 말입니다. 추측.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맞추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개념과 기억은 아주 순수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진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개념이 또 개념을 만들고 합치고 또 합치면 이 1차 기억 내에서 개념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것을 뭐라 하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까지 만들어질 때 이 들어있는 개념이나 기억은 마치 사진 한 장으로 찍힌 것처럼 하나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누가 하는가 하면은 해마가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온 것이 사진 한 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은 거기는 항상 현재만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쓸 때 현재가 많은 것이 그럽니다. 현재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기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수없이 많이 감각에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소위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영어는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수없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의식의 흐름, stream of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것이 이상이 있을 때는 flight of idea라고 합니다. 개념이 떠다니는 거죠. 반대로 이쪽에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것, 2차 의식에 나오는 생각은 thought of train이라고 합니다. thought of train. 생각의 열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1차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경우는 공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릅니다. 이것은 동물은 빼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인간은 욕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1차 의식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철학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1차 의식만 가지고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왜? 진리니까. 그러나 1차 의식이 2차 의식으로 바뀔 때, 즉 창이나 상상 이런 것으로 바뀔 때 이 순수하던 개념이 순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과 창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시, 소설, 이와 같은 것을 쓰는 시인이나 소설가를 플라톤은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상상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를 만들고 소설을 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2차 의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80%가 1차 의식의 개념이 들어있고 20%의 상의 창작이 20%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의식은 무엇이냐? 2차 의식은 1차 의식으로 만들어진 개념과 기억을 이것을 이용해서 상상, 영감, 창의, 공상을 통해서 다른 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1차 의식은 공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간다 하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가 학교, 인과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말은 시퀀스, 순서가 있고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섯말로 말하면 시간,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간이지만 여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개념을 만들어준 것은 말을 만드는데 말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냐? 여기는 시각적인 이미지만 여기는 청각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청각적인 이미지, 말이라는 것은 타임이기 때문에, 순서이기 때문에 1차 의식에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들, 따로따로 한 장짜리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하나가 현재죠. 이거를 하나로 쭉 모아놓고 순서대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서대로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에피소딕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걸 소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것을 뭐라 하면 에피소딕 메모리, 일화 기억이라 합니다. 일화 기억은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나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나레이션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가 되냐면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가 있는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나레이션 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생활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학이라는 것은 나레이션 할 때, 서술이라고 하죠. 서술을 할 때 이 서술 기억, 일화 기억, 서술 기억을 의미 기억으로 바꿉니다. 상상을 통해서 의미 기억으로. 의미라는 것은 은유라든지 또는 비교라든지 심볼, 상징이라든지 환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의미 기억입니다. 의미 기억으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낼 때 그것이 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문학입니다. 시각적인 것이 많을 때 시가 되겠고 청각적인 것이 많을 때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2차 의식이 납니다. 2차 의식할 때 상상을 하거나 창의를 만들 때는 이때는 여러 개념을 많이 모아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에디션을 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Analogical inference. 여긴 추론이라고 했고 유추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inference. 여기는 analogical inference 통해서 창의와 상감, 영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청각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다소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연속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미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의 그 기억은 에피소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연속 화면으로 되며 이것을 소위 장기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때 이와 같은 일을 인지 기능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인지, 순수 인지 기능 할 때 감성이 많이 작용하느냐, 정서가 많이 작용하느냐, 아니면 정서나 감성이 전혀 작용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이 감성이나 정서 같은 것이 전혀 작용을 못하고 생각으로 나왔을 때 개념이 나오든 상상을 거쳐 나온 것은 이것은 서사적이라고 합니다. 에픽, 서사적, 아주 맹숭맹숭하고 오브젝티브,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성이 인볼브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이 개념에서도 사물이죠. 사물에 가서 감성이 작용할 때는 이때는 감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주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것이 서정적이랍니다. 감성적, 서정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개념이 이미지가 없는, 시각적 이미지가 없는 그런 개념일 때 이것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합니다. 이 관념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이 이미지가 없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미지 없이 다른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미지를 만들 때 보면은 감성이 인보이기 때문에 서정적인 것 아주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지가 없이 될 때는 대개 그 내용이 정신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소위 형이상학적이다.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항상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고정관념을 빼버리고 상상을 하든지 고정관념을 빼버리고 다른 창조적인 상상을 할 때 이때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러한 시나 소설일 것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이 문제를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의식에서는 이때 인간에게만 있는 것인데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학이 생길 때 영생을 하겠다.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구원 철학, 구원 문학, 이와 같은 종교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또 문학도 구원문학, 힐링문학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문학이란 무엇이냐, 철학이란 무엇이냐. 철학이라는 것은 아주 순수하고 꾸밈이 없는 이 개념을 있는 그대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개념을 그대로 바깥으로 서술해서 꺼내는, 이론적으로 꺼내는 것이 철학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개념을 바깥으로 꺼내서 말이나 글을 만날 때 그냥 서술만 하는 게 아니고 묘사를 하는 경우, 묘사를 하는 거, 아니면 묘사할 때 감성을 집어넣든지 하면은 그때 나오는 이거를 문학적인 수필이 되겠습니다. 문학적인 수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물론 이 뒤에 상상력, 2차 감성에 의한 것이, 이것은 소위 말해서 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은 무엇이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미술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뭐냐? 아주 순수하게 청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음악이 되겠습니다. 문학은 뭐냐? 시각적인 이미지와 문학적인 이미지를 두 개를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문화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디카시 문학이라 가지고 시각적인 문학을 더 말로 합쳐서 두 개를 더 이용하기도 하고, 영화라든지 이것은 문학처럼 시각적 또 청각적인 것을 둘 다 겹쳐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의식과 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도표를 3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에델만의 도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든지 좋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들어오는 이 과정, 점점 이것이 앞으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1차 의식, 2차 의식. 인지기능에서 일어나는 것, 순수기능에서. 정서는 인지기능에서 일어나는데 충동 억제하는 자기 부분이고, 감성은 대뇌 하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3개가 합쳐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생각이 서사적이냐, 서정적이냐, 정서적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개념만을 가지고 취급하는 것이 철학 같은 것이 되겠고 수필문학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보나서 2차 의식까지 상상, 영감, 공상을 가지고 말과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와 소설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말이라는 것이 타임이니까. 1차 의식은 공간에 관한 것이고 2차 의식은 시간에 관한 것이다. 1차 의식 공간은 브로드만 에어리아, 두정엽의 5번째 에어리아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것은 7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번째, 7번째가 망가지게 되면 이 현상이 없어집니다.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응용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의식은 단기 기억만 있다. 왜냐? 한 장짜리 사진으로만 쭉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한 장짜리 사진을 청각적으로, 시간적으로 합동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 기억이 되고 연속 화면이 되고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도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당에 생각하는 사람의 도표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 만들어 봤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물이나 감각이 시상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들어와 가지고 기억을 만드는데, 어디서 만드냐? 인지기능에서 기억을 만든다. 순수 인지기능에서 기억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에 의해서 바깥으로 표출하고 다시 기억이 저장된다. 그리고 감각이 바깥에 있는 5감각과 내부되어 있는 3가지 감각도 있다는 것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와서 기억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인지기능에 대해, 순수 인지기능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서 1차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1차 의식의 최종 단계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개념. 그때 1차 감성과 정서가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꺼내는 방법.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20%에 해당되는 법. 80%는 여기 있다. 80%는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20%는 이것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전체가 뇌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뇌 가운데 성분을 보면 80%는 1차 의식이고 이 20%는 2차 의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편할 것입니다. 이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바깥에는 감각 사물이 들어와가지고 1차 의식을 만들고 1차 감성, 2차 감성 그리고 이 1차 의식에서 벗어났을 때 2차 의식이 됩니다. 2차 의식. 이때 기억을 만들고 갈 때는 추론을 한다. 이때 상상을 만들 때는 유출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든지 세 가지 어느 것이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어딜 누가 설명할 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순수한 1차 감성만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2차 감성, 즉 정서도 있고 또 이것이 인지기능, 순수한 인지기능만 알 수 있고 이 세 개가 항상 우리 뇌는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항상 이 인지기능의 뇌 그리고 감성의 뇌, 정서의 뇌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운동의 뇌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감각의 뇌 항상 저장을 시켜두기 때문에 감각의 뇌 저장을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표나 1차 의식과 2차 의식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앞으로도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1차 의식, 2차 의식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